오늘 코스피가 장중에 7010.86까지 올랐습니다. 7000선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마감은 6977.94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기사 제목이 두 갈래로 갈렸습니다. 한쪽은 코스피 7000 돌파라고 썼고 다른 쪽은 7000선 턱밑이라고 썼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거짓말을 한 곳은 없습니다. 다만 서로 다른 순간의 숫자를 골랐을 뿐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같은 하루를 두고 왜 숫자가 여러 개가 되는지, 그리고 그중 어느 숫자를 내 판단에 써야 하는지입니다. 오늘 시장에는 그 사례가 4번이나 나왔습니다. 먼저 오늘 마감 숫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64.6포인트, 2.42% 오른 6977.94로 마쳤습니다. 어제 종가가 6813.34였으니까 거기서 164포인트가 붙은 겁니다. 이걸로 5거래일 연속 상승입니다. 코스닥은 3.28포인트, 0.38% 오른 864.65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원 내린 1418.3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가장 큰 숫자는 외국인 순매수 3조 387억 원입니다. 참고로 지금 말씀드리는 값은 모두 마감 잠정 집계이고 나중에 확정치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가 바로 제목의 그 숫자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6995.67로 출발했습니다. 시작부터 이미 182포인트가 오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장 초반에 7010.86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종가는 6977.94입니다. 고가에서 종가까지의 거리를 계산해보면 32.92포인트, 비율로는 0.47%입니다. 하루 안에서 이만큼을 반납한 겁니다.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7000까지 남은 거리는 22.06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코스피는 7000을 넘었다가 못 넘은 채로 끝났습니다. 이 두 문장이 다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느 쪽이 맞느냐가 아닙니다. 장중 고가는 그 순간에 실제로 체결된 가격입니다. 가짜 숫자가 아닙니다. 다만 그 가격에 팔 수 있었던 사람은 그 순간에 팔았던 사람뿐입니다. 반대로 종가는 그날 장이 끝났을 때 남은 값입니다. 오늘 하루를 그냥 들고 있었던 사람의 계좌에 찍히는 숫자는 종가 쪽입니다. 그래서 내 계좌를 설명하는 숫자는 종가이고 분위기를 설명하는 숫자는 고가입니다. 기사 제목이 고가를 쓰는 건 그게 더 극적이기 때문이지 그게 더 정확해서가 아닙니다. 뉴스에서 돌파라는 단어를 보시면 종가인지 장중인지를 먼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여러 매체가 이번 주 코스피 상승률을 보도했는데 숫자가 갈렸습니다. 한 곳은 10.77%라고 했고 다른 곳은 11.49%라고 했습니다. 같은 주, 같은 지수인데 값이 다릅니다.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첫 거래일 종가가 6299.66이었고 오늘 종가가 6977.94입니다. 나눠보면 1.10767, 그러니까 10.77%입니다.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그럼 11.49%가 되려면 출발점이 얼마여야 할까요? 역산하면 6259 근처가 나옵니다. 이번 주 첫 종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숫자는 기준일이 다른 겁니다. 어느 쪽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간 수익률을 잴 때 이번 주 첫 종가부터 잴 수도 있고 지난주 마지막 종가부터 잴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쓰는 방식이고 둘 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기준을 안 밝히고 숫자만 던질 때 생깁니다. 그러면 10.77과 11.49를 나란히 놓고 어느 쪽이 진짜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진짜는 둘 다입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쓰실 수 있는 원칙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률을 볼 때는 퍼센트를 먼저 보지 마시고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를 먼저 보십시오. 기준 구간이 없는 수익률은 다른 수익률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수급입니다. 오늘 헤드라인은 외국인이 3조 원 넘게 샀다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히는 3조 387억 원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땠을까요? 기관이 1조 300억 원을 팔았고 개인이 1조 9819억 원을 팔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계산을 해보시면 재미있는 게 보입니다. 외국인이 산 3조 387억에서 기관이 판 1조 300억과 개인이 판 1조 9819억을 빼면 268억 원이 남습니다. 3조 원짜리 거래에서 남는 게 268억입니다. 거의 0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생각해보시면 당연합니다. 주식은 누가 사면 반드시 누군가는 판 겁니다. 시장에 물건이 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 주체의 순매수를 다 더하면 항상 0에 가깝게 나옵니다. 남는 268억은 기타 법인처럼 이 세 분류에 안 들어가는 참여자들 목입니다. 코스닥도 똑같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3,150억을 샀고 외국인이 658억, 기관이 2,530억을 팔았습니다. 더하면 마이너스 38억입니다. 역시 0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샀다는 말은 그 자체로 좋은 소식이 아니라 같은 문장의 뒷부분에 반드시 누가 팔았다가 붙어있는 말입니다. 그럼 외국인이 3조를 샀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실제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두 가지는 확실합니다. 오늘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현물로 3조 원어치 더 사들였다는 것, 그리고 그만큼을 국내 다른 참여자들이 넘겼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자료가 보장하는 범위입니다. 그 이상은 해석입니다. 외국인이 앞으로도 살 거라거나 개인이 판 게 실수였다거나 하는 말은 오늘 숫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 수치는 현물 순매수입니다. 선물이나 다른 포지션까지 합친 값이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방향을 확실히 잡았다고 읽는 건 이 숫자가 감당하는 것보다 큰 결론입니다. 네 번째 사례는 두 시장의 차이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2.42% 올랐는데 코스닥은 0.38% 올랐습니다. 6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반납폭입니다. 코스닥도 오늘 장중에는 879.29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거기서 864.65로 맞췄으니까 1.66%를 반납한 겁니다. 코스피의 반납폭 0.47%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오늘 코스닥은 아침에 크게 올랐다가 오후에 대부분 토해낸 하루였습니다. 종가만 보면 조용히 조금 오른 날처럼 보이지만 하루 안의 움직임은 코스피보다 거칠었습니다. 이것도 어느 숫자를 보느냐에 따라 인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오늘 시장이 오른 배경은 대체로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미국 생산자물가지수가 안정적으로 나오면서 금리에 대한 부담이 줄었습니다. 둘째, 반도체 쪽 수출 지표가 좋았습니다. 8월 1일부터 10일까지 반도체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5.4% 늘었습니다. 셋째,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가 이어지면서 반도체 고점 우려가 한풀 꺾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와 셋째는 국내에서 나온 재료가 아닙니다. 바깥에서 온 재료로 오른 날은 바깥 사정이 바뀌면 같은 속도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건 나쁜 소식이라는 뜻이 아니라 성격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오늘은 통신이 5.3%로 가장 많이 올랐고 운수장비 부품이 2.65, 음식료 담배가 2.57, 전기전자가 2.33%였습니다. 개별 종목에서는 SK텔레콤이 10.32%, 현대차가 8.24% 올랐습니다. 반도체 쪽은 SK하이닉스가 3.26, 삼성전자가 2.43%였습니다. 내린 종목도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2.11%,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2% 내렸습니다. 지수가 2.42% 올랐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그만큼 오른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오늘 지수가 왜 움직였는지를 설명하려고 드는 것이지 샀거나 팔라는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오늘 시장을 조금 더 넓게 놓고 보겠습니다. 한 증권 매체 집계로 최근 15거래일 동안 코스피의 하루 평균 등락률이 4.24%였습니다. 포인트로는 하루 평균 264.45포인트가 움직였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보통의 시장에서 하루 2%가 움직이면 큰 뉴스가 됩니다. 그 2배가 평균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달 30일에 코스피는 5,593.56까지 내려갔다가 바로 다음 거래일에 6,595.45까지 올랐습니다. 하루에 1000포인트, 17.91%가 오른 겁니다. 오늘의 2.42% 상승도 그 흐름 안에 있는 하루입니다. 시가총액으로 보면 더 분명합니다. 지난달 23일에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이 5,479조 원이었습니다. 그게 일주일 만인 30일에 4,611조 원으로 줄었습니다. 868조 원, 15.8%가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5,757조 원입니다. 저점에서 24.9%가 돌아온 겁니다. 3주 사이에 이런 폭으로 오르내렸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크게 오르는 시장과 크게 내리는 시장은 반대말이 아니라 같은 말의 두 얼굴입니다. 하루에 4%씩 움직이는 시장은 4% 오를 수도 있고 4% 내릴 수도 있는 시장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구간입니다. 환율 이야기를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원 내린 1418.3원이었습니다. 여기서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3조 원어치를 샀으면 그만큼 달러를 원화로 바꿨을 텐데 그러면 원화 수요가 늘어서 환율이 많이 내려야 하는 거 아닌가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1.1원밖에 안 움직였습니다. 이유는 환율이 주식 수급만으로 정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역 대금, 해외 투자, 금리 차이, 달러 자체의 강약이 전부 같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반드시 그날 환전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샀으니 환율이 내린다는 식의 1:1 연결은 자주 어긋납니다. 오늘이 그 예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장중 7010.86까지 올랐다가 6977.94로 마쳤고 2.42% 상승으로 5거래일 연속 올랐습니다. 외국인이 3조 387억을 샀고 개인이 1조 9819억, 기관이 1조 300억을 팔았습니다. 오늘 4번 반복해서 보신 것은 하나입니다. 같은 하루에도 어느 숫자를 고르느냐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장중 고가와 종가가 달랐고 주간 상승률이 기준일에 따라 갈렸고 외국인 순매수라는 말 뒤에 개인의 순매도가 붙어 있었고 코스닥은 종가만 보면 조용했지만 하루 안에서는 거칠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실 일은 지수 하나를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떤 숫자를 보든 그게 언제 잰 값이고 무엇과 비교한 값인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지수와 수급과 환율은 마감 잠정 집계라 확정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고 닷새 연속 오른 시장은 그만큼 빠르게 내릴 수도 있습니다. 내일 정오 정보편에서는 연금저축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는 계좌이전 제도와 옮길 때 손해보지 않는 순서를 다루겠습니다.